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한번 해볼게요. 저번에 봤던 그 문장 따라가지고 그 다음 문장 보는데요. 그 문장 보기 전에, 요게 이제 영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영어를 오랫동안 하는데도 잘 못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경우에, 문법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문법은 굉장히 단순한데, 그거 반복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요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예요. 영어에서 아니라 모든 언어에서 동사는 문장을 구성하는 거예요. 동사가 앞에 명사를 가지면 걔가 주어가 되는 거고요. 동사가 뒤에 명사를 가지면 걔가 목적어가 돼요. 한국어에서는 은는이가 붙으면 걔가 주어고요. 을을이 붙으면 목적어죠. 그리고 명사라는 건 뭐예요? 명사는 사람, 자동차 이런 게 아니고요.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가 명사예요. 언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명사에 대한 개념은 주어, 목적어, 보어로 와야 되고요. 그럼 형용사는 뭐죠?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 역할을 하는 것들. 얘들이 형용사예요. 그쵸? 그다음 우리나라 말엔 뭐 보어란 말은 안 쓰고 뭐 서술보어 이런 식으로 서술어란 표현으로 많이 쓰죠. 다음 부사는요. 부사는 동사를 수식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부사가 adverb죠. adverb인 이유는 add 더하다는 얘기고요. verb가 동사란 뜻이죠. 동사를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adverb로 이름 지은 거고, 우리나라 말에서 부사라는 의미는, 부사는 그 문장 구성 요소를 이루는 필수 요소가 아니란 뜻이라고 했죠. 다음, 그래서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 혹은 같은 부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문장의 오형식이 있죠. 문장 오형식, 이 다섯 가지 형태로 영어는 이야기를 해요. 모든 문장은 이 다섯 가지의 문장 중에 하나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 문장 오형식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이 문장 오형식을 기본으로 해서 영어를 가르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문법책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시험 출제도 그렇게 되고요. 문법 시험 문제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선생님들이, 대다수의 모든 선생님들이 이 문장 오형식을 기본 베이스로 깔아 놓고 그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렵지 않은 개념이라 이해하는 게 빠르다는 거죠. 차라리 조금 시간을 투자해서 이해하는 게 "필요 없어. 나는 없이 할 거야."라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는 얘기예요. 문법이라는 것도 뭐예요? 문법은 문장의 법칙성이에요. 물론 우리가 어떤 언어에 대해서 수없이 오랜 시간 동안 그 언어에 노출되어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법칙성을 일부는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법이란 건 뭐겠어요? 그 해당 언어를 쓰는 사람들 혹은 그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뭘 정리해 놓은 거죠. 그 문법 그 나라 언어의 규칙성을 정리해 놓은 게 문법이에요. 그럼 그 문법을 이해하고서 그 문장을 본다면, 아니면 배움을 갖는다면 훨씬 더 빠른 형태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형식은 주어 동사. 해석은 어떻게 해요? 주어는 동사한다.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어는 보어이다. 주어는 보어한 상태이다. 삼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죠.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한다라고 해석하죠. 자, 사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예요. 간접 목적어에는 주로 사람이 오고, 직접 목적어에는 어 사물이 오죠. 그리고 주로 무엇을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삼형식 문장 같은 경우는 뒤에 명사 하나 달고 쓰는데, 사형식 문장 같은 경우는 뒤에 명사가, 동사 뒤에 명사 두 개 올 수 있다는 거죠. 주어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동사한다. 이게 기본 해석이죠. 오형식. 오형식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오형식은 단문 두 개가 하나의 문장으로, 복문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굳이 인제 형태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의 관계가 되고요. 그리고 목적어와 목적보의 사이에는 주어 동사의 관계가 성립되더라. 이게 인제 영어에서 수학으로 따지면 구단 정도 생각하면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무한 반복되는 거죠. 우리가 영어책 한 권 보면 그 안에서 수없이 많은 문장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걸 익숙해질 때까지 확인하면 몇 문장 보지 않아도 익숙해지거든요. 그죠? 익숙해져요. 그러고 나서 뭐 자연스럽게 쭉 읽어서 해석이 되는 것들은 그냥 넘어가고,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은 좀 반응하시면 되죠. 자, 저번에 봤던 문장 이어서 오늘은 그 다음 문장 한번 봐 볼게요. 요 문장인데요. 그 문장이죠. 자, 요 문장 들어요. Some people have led unbelievable lives.
surviving near death experience, but most of us haven't. 요 정도죠. have not. 자, 이 문장 볼게요. 꽤 길죠? 꽤 긴데 우선 하나 볼까요? 문법적으로 봐야 될 것들. some 나왔네요. some 뭐죠? some 한정사예요. 한정사. 한정사에 뭐가 있어요? 관사, 소유격, 지시형용사. 그리고 부정형용사가 있었죠. 부정형용사에 뭐가 들어가요? no, every, some 있잖아요. some, any, some, any, either, neither, another, most. 얘들이 한정사죠. 한정사는 뭐 어떤 문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한정사는 형용사의 한 종류다. 근데 수식 기능만 갖고 있다. 그것도 전치 수식 기능만. 그 한정사는 여러 개의 형용사가 하나의 명사를 수식할 때 가장 앞에 위치해야 된다. 그리고 한정사는 두 개 이상 쓰지 못한다. 이게 한정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문법적 제약점. 그죠? 자, some 한정사니까 한정사는 우리 입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명사에다 표시 붙여놓은 거라고 그랬죠? 그 뒤에 어디까지 붙겠어요? people까지. 그러니까 얘는 명사죠. 문장 맨 앞에 나온 명사 무슨 역할 하겠어요? 주어 역할 하죠. 주어. 그죠? 왜? 명사는 주먹고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데 문장 맨 앞에 나왔으니까 주어겠죠.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people은 복수 명사죠. 그죠? 항군직 명사. 항상 복수 취급되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 뒤에 동사의 자리잖아요. 동사의 자리인데 have가 쓰였죠. have 그 뒤에 보니까 뭐가 쓰였어요? PP. 이게 뭐죠? 완료 시제죠. 완료 시제.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는 기본적으로 과거 사건을 나타내는 수단이에요. 기본적인 거는 현재 완료는 우리말에는 사실 없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말에 없는 개념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됐으면 그냥 넘어가도 괜찮아요. 기본적으로 완료 시제는 과거 사건을 나타내는 방법인데 얘들은 특이하게 이게 현재 사건들도 나타내죠. 완료 시제를 사용해 가지고. 근데 뭐 계속적인 용법이라고도 하고요. 완료 용법이라고도 하잖아요. 계속적인 용법. 근데 얘들 보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얘네는 누적의 개념이 있다고 보면 돼요. 누적의 개념이 있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FPP 얘가 함께 뭉쳐서 동사가 되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have read 했대요. 그죠? have read죠. have read. read는 뭐예요? read의 과거 분사 형태죠. 그죠? 과거가 있고요. 어떤 단어에 과거에 동사의 기본형이 있죠. 동사의 기본형이 있고 과거형이 있고 완료형 그러니까 과거형이 있고 과거 분사형이 있죠. 과거 분사형. 여기선 분사로 쓰인 거예요. 분사는 원래는 형용사인데 요게 have랑 같이 쓰였을 때는 지난 사건을 표현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사실 시제라는 것도요. 시제 모든 언어에서 시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현재예요. 현재를 기준해서 현재 이전의 사건은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현재 이후 사건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이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과거를 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과거 동사가 있겠죠. 과거 동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had PP. had PP. 과거 완료가 있겠죠? 과거 완료요. 과거 완료가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have PP가 있는 거예요. have PP. have PP. 현재 완료. 그죠? 현재 또는 미래 사건은 뭘로 나타내요? 동사의 현재형이나 아니면 will FPP로 아니 게 will 플러스 동사의 원형 형태로 나타내겠죠. 그죠? 요렇게 나타내요. 그럼 요 과거 어떤 특정한 사건을 과거 시제로 과거의 표현을 이야기할 때 과거의 표현을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말도 있잖아요. "나는 뭐뭐 했다. 뭐뭐 했었다. 뭐뭐 했었었다." 이게 약간의 뉘앙스적인 차이는 있죠. 근데 어떤 사건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했을까? 했었다 했을까? 했었었다 쓸까? 어떻게 결정해요? 사실 말하는 놈 마음이잖아요. 얘들도 그래요. 얘들도 기본적으로는 요 과거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시제 틀 중에 말하는 놈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아주 특정한 경우에 과거 동사만은 꼭 써야 돼. 혹은 과거 완료를 꼭 써야 돼. 아니면 현재 완료만 꼭 써야 돼. 다른 거 쓰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에 나겠죠. 그걸 시제 통제 어구라고 해서 따로 배우죠. 그죠? 그런 거고요. 그리고 좀 미래 시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는 특별한 시제 통제어구는 없고요. 시제 통제어구는 없고 완료 시제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요런 개념. 그리고 누적의 개념이 있고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 어떤 사람들은 have read. read는 have read. LED. read는 뭐예요? read의 과거 분사형이니까. read는 어떤 걸 리드한다, 끌다, 뭐 그쵸?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볼게요.
보면 볼까요? 리드, 그쵸? 리드요. 요 리드. 리드 보면 안내하다, 이끌다, 리드한다고 그러죠. 이게 우리가 통상 쓰는 말고 통상 우리가 쓰는 그런 용어들이죠. 데이트할 때 리드했었으면 좋겠어. 네가 리드해.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쓰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결되다는 뜻도 있고 이어지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떠어떠한 게 되다 이런 뜻도 있네요. 그쵸? 근데 여기서 보면 뒤에 보면 unbelievable lives라는 게 나왔죠. 근데 요게 특별한 경우로 또 이렇게 쓰이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서 보면 음 여기서 보면 라이프 타동사라고 써 있죠. 라이프 타동사. 그 뒤에 보면 요 뒤에 a quiet life 아니면 a life of luxury, miserable existence 이런 것들을 쓰는데 요 뒤에 삶에 관련되어 있는 리드란 뒤에 삶에 관련되어 있는 어구들이 이렇게 오면 어떠어떠한 삶을 살다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문장 다시 한번 보면요. 음, 자, 여기가 동사까지 됐죠? 동사까지 됐어요. have lead가 동사고요. 다음요. 그 뒤에 보니까 unbelievable. 그쵸? unbelievable 뭐예요? 뒤에 ABL이 붙어 있는 애들 다 형용사죠? 이 형용사 문장에 무슨 역할을 해요? 명사를 주식하거나 보호 역할을 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명사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 뭐가 있어요? S가 있네. S. 단어에 S를 붙일 수 있는 건 몇 가지 경우다?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이 S 붙여 있잖아요. 동사에 어떤 원형에다 단어에다 s가 붙일 수 있는 형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동사에 s를 붙이죠. 동사에 s를 붙여요. 또 하나는 명사에 s를 붙여요. 동사에 s 언제 붙여요? 현우야, 동사에 s 언제 붙여? 주어가 아니지.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동사의 시제가 현재일 때. 그래서 s를 붙이지. 그래서 영어 그 선생님하고 하다 보면 자꾸만 어떤 때 s 붙여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그지? 어, 나중에 할 거예요. 다음 명사의 s는 가산명사가 복수일 때 붙이는 거죠. 이 두 가지 경우만 s예요. 여기서는 동사 뒷자리니까 얘가 명사겠죠. 그리고 unbelievable 이렇게 수식하고 있죠. 그리고 뿐만 있네. 여기서 문장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쵸? 여기서 끝났고요. 그럼 이 문장 몇 형식 문장이에요? 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unbelievable live까지가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거죠. unbelievable이 얘를 수식하고는 형용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나의 명사가 되는 거예요. 이 명사 동사 뒷자리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요? 목적 역할을 하겠죠. 그쵸? 목적어 역할.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삼형식 문장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unbelievable lives, 그죠? 믿을 수 없는 삶들을 have lived, 경험한다. 뭐 이렇게 해석 되겠네요. 그쵸? have lived 어떠한 삶을 경험한다, 산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특정한 유형의 삶을 산다. 그쵸? 어떤 사람들은 음 다시 한번 볼게요.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have lived unbelievable lives 어 믿을 수 없는 그런 삶들을 산다. 이렇게 되고요. 그 뒤에 보니까 문장이 안 끝나고 여기 쉼표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surviving이 나왔어요. ing 나왔다. 그쵸? ing가 나왔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 완전한 문장은 앞에서 끝났죠. 그쵸? 주어가 3인칭 문장으로 주어가 3형식 그러니까 앞 문장이 3형식으로 끝난 거예요. 끝나고 나서 ing가 나왔어요. 그쵸? surviving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리고 뒤에 보니까 near death experiences 여기서도 보면 여기 또 s 있죠. s 있어요. 이거 뭐라는 얘기야? 복수 명사라는 얘기죠. near death는 그래서 형용사로 볼게요. near death 형용사를 보고요. 형용사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요로 수식하는 관계를 하겠죠. 형용사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호 역할을 해요. 근데 그 뒤에 명사 나왔으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쵸? 그래서 요 near death experiences가 어쨌든 요 덩어리로 해서 얘가 명사가 되는 거죠. 그쵸? 얘가 명사가 됐어요. 명사,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요?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근데 뒤에 보니까 앞에 보니까 서바이빙이 나왔죠. 이거 뭔지 모르겠어. 이게 뭐냐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 보면 분사구문 뭔지 한번 볼게요. 분사구문 보면요. 준동사의 부사적인 용법, 그죠? 준동사의 부사적인 용법에 분사구문이 있어요.
준동사의 부사적인 용법 중에 분사구문이 있는데 분사구문은 ing를 이용해서 이걸 부사처럼 쓰는 거야. 부사처럼 쓰는 건 어떤 거냐? 일단 볼게요. 보면요. 부사절이나 대등절을 현재 분사를 이용해서 구로 줄인 구문이다. 문장 수식 역할을 하는 부사구이다. 그죠? 형태는 완전한 문장에 나타난 ing나 pp 혹은 명사, 형용사, 부사 모든 게 돼요. 그죠? 주어를 수식하는 관계로 해석한다. 어쩌고 저쩌고 한 주어는 이렇게 해석한다는 얘기야. 여기서 보면 완전한 문장이 끝나고 그 뒤에 나타난 ing나 pp, 명사나 형용사나 전명구의 형태. 그죠? ing나 pp는 동사를 ing로 바꾼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비동사였다면 being이 됐을 테고 그 뒤에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가 올 수 있잖아요. 이 형식 문장에는 부사가 오고 끝났을 테고 이 형식에서는 보어 역할을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어 역할을 명사나 형용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완전한 문장 해석하고 그리고 그래서를 해석해요. 왜 만드냐? 유치하고 긴 문장을 세련되고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 어떻게 만들어요? 종속절에 반복된 주어와 접속사를 생략한다. 종속절의 동사를 ing 형태로 바꾼다. 그렇죠? 이 동사는 being이 되고 생략이 가능하다.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살려둘 수 있다. 이유 접속사 because, since, as는 살려둘 수 없다. why는 살려둘 수 있다.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다른 경우엔 별도로 표시한다. 의미상의 주어와 접속사를 몽땅 다 살릴 수는 없다. 왜? 줄여 쓰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쵸? 자, 요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건데,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장 보면요. 분사구문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분사구문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우리가, 준동사 때부터 이제 영어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건데, 보면요. 준동사라는 거 별거 없죠. 준동사에는 투부정사가 있는 거예요, 원래. 투부정사가. 준동사에 뭐가 있어요? 투부정사. 왜? 우리 몇 번 했잖아요. 준동사에 투부정사가 있는데, 투부정사를 갖다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의 자리에 갖다 쓴 거죠. 그죠? 투부정사. 얘를 갖다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의 자리에 갖다 쓴 거예요. 이걸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라고 하고요. 얘를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이라고 해요. 다음, 부사의 자리에 갖다 쓴 걸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라고 부르겠죠. 근데 투부정사는 발음하기가 나쁘다고 그랬죠. 발음하기가 나쁘니까 이걸 뭘로 바꿨다고 그랬어요? ing 형태로 발음을 굴려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얘들은 기본적으로 호환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호환이 되는데 호환이 되는 게 기본인 거고 호환이 안 되는 자리가 존재하겠죠. 근데 얘들은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명사와 형용사 부사일 때, 명사와 형용사 부사로 쓰였을 때 다른 이름이었고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이렇게 불리는데 동명사 ing 형태 같은 경우는 얘가 각각 명사와 형용사와 부사로 쓰였을 때 각각의 이름을 갖고 있더라, 얘네가. 그게 뭐예요? 얘는 얘를 뭐라 불러요? 명사의 자리에 있을 때 얘를 동명사라고 부르는 거죠. 동명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형용사의 자리에 있을 땐 얘를 뭐라고 불러요? 얘를 분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분사. 그죠? 부사의 자리에 있을 때 얘를 뭐라고 부른다?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는 거죠. 분사 구문. 기본적으로 준동사에는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있는데 원래는 투부정사밖에 없었다. 투부정사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투부정사가 발음하기 나빠서 만들어진 개념이 동명사다. ing를 바꾼 형태일 뿐이다. 투부정사는 각각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 형용사적인 용법, 부사적인 용법 이렇게 불리는데 동명사 같은 경우는 각각의 이름이 있더라. ing가 명사의 자리에 쓰였을 땐 동명사, 그죠? 형용사의 자리에 쓰였을 땐 분사, 그 다음에 순사구문 이렇게 불리더라.
투부정사의 명사 적인 용법이란 건 뭐겠어요? 투부정사를 명사처럼 썼단 말이죠. 명사처럼은 결국 명사처럼. 명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현우야, 명사는 무슨 역할해? 투부정사의 아닌가? 아니야. 모든 명사는 주목부야. 주목부, 전치사의 목적. 때부터 그렇지.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명사처럼 썼다는 얘기는 투부정사를 갖다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갖다 썼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동명사도 명사라고 그랬잖아요. 동명사도 명사니까 동명사도 명사니까 얘는 문장에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쓰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투부정사를 갖다가 여전히 전치사 트가 있잖아요. 전치사 트가 요 뒤에다가 갖다 목적어 자리에 쓰니까 투부정사가 돼버리잖아요. 쓰기 안 좋더라. 그래서 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는 하지 않는 거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는 다 누구로 대신해서 하더라? 전치사로, 그러니까 ing 동명사가 하더라. 이걸 투부정사의 아니 동명사의 고유용법이라고 또 부르는 거예요. 다음 투부정사 명사를 수식하거나 형용사로 쓰였을 때 형용사가 뭐가 형용사라고 그랬죠?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호 역할을 하는 애들이 몽땅 다 형용사예요. 예, 그러니까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분사 얘도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호 역할을 해요. 그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투부정사는 아무리 줄였어도 최소 단위가 두 개 이상이죠. 두 개 이상이잖아요. 영어에서 구나 절이 되면 형용사 구나 절이 되면 후치 수식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투부정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이렇게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역할만 할 수 있겠죠. 부사는 주로 목적을 나타내죠. in order나 so as 투부정사의 형태가 줄어드는 형태로 그렇죠? 그리고 분사구문 요게 분사구문이에요. 이제 투부정 요 이제 설명하려고 말씀드렸던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사구문이라는 건 결국 단문 두 개가 얘도 똑같아요. 단문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나는이 반복되는 주어가 있는 단문 두 개가 있는데 이 단문 두 개를 하나의 문장으로 줄여 쓰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 초등학교 일기장 그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줄여 쓰냐 볼까요? As I felt tired, I went to bed earl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as는 뭐였죠? as 접속사죠. as는 접속사고요. I는 주어죠. 왜 주어야? 얘는 주격이잖아요. felt 느꼈었대요. 동사죠. tired. tired는 얘가 분사거든요. 분사예요. 분사는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있는데 아까 봤었죠? ing 형태가 ing 형태가 명사의 자리에 쓸 땐 동명사, 그렇죠? ing나 ing 형태가 형용사의 자리에 쓸 때는 분사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이때의 분사를 현재 분사라고 그러고요. 분사란 말의 의미는 뭐죠? 분화된 말이에요. 분화된 말인데 얘들의 품사값은 뭐냐면 형용사예요. 얘네가 원래 as I felt tired, 그죠? 얘는 과거 분사라고 부르죠. 우리가 과거 분사라고 부르는데 과거 분사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사이는 시제의 차이가 아니다. 뭐의 차이예요? K 차이예요. K.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런 의미거든요. tired는 과거분사이기 때문에 얘는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수동. 그렇죠? 능동과 수동을 그죠? 능동과 수동을 우리는 잘 구별짓지 않아요. 우리말은 능동과 수동을 잘 구별짓지 않고요. 수동으로 표현돼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말은 어지간하면 다 능동으로 표현한 언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태개념이 약할까요? 강할까요? 약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영어는 태에 매우 민감하고요. 태개념이 분명한 언어예요. 능동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시키는 거예요. 시키고. 그럼 수동은 시키는 거니까 얘는 당하는 게 되겠죠? 당하고. 그리고 능동에는 여전히 스스로의 의미도 있어요. 스스로의 의미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건 뭐 타의에 뭐 이런 의미도 있겠네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쵸? 그리고 또 하나, 시키고 당하는 관계로 봤을 때 느낌이 안 오면 주고받는 관계로 해석해 봐야 돼요. 주고, 받, 그쵸? 그러면, as I felt tired은 나는 타이어드함을 받은 거죠. 과거분사니까. 피곤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쵸? 나는, 다시 주어가 나오죠. went, 갔대요. 어디로 bed. 얘가, 음, 이게 이제 명사겠죠. 그쵸? went to bed early. 얘는 bed는, 무관사죠. 여기서 보면, 관사 없이 쓰였을 땐 잠을 자러 갔다는 얘기겠죠. 그죠? 무관, 그러니까 어떤 학교나
학교나 교회나 침대나 아니면 뭐 책상이나 이런 것들이 무관사로 쓰였을 때는 그 사용 목적을 나타내죠. 그죠? 이게 빠진 것 같은데? went to bed early. 그죠? 침대로 갔다는 얘기죠. I went to bed early. 그쵸? 자, 나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는 얘기야. 피곤해서 난 일찍 잤어. 이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문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I와 그 뒤에 있는 I가 반복되고 있죠. 우리로 따지면 나는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 반복된 걸 줄여 쓰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줄였어? 아까 봤었죠. 얘 접속사 날리고요. 그쵸? 접속사 날리고 반복된 주어 날리고 이 동사의 형태를 뭘로 바꿔요? ing로. felt에다 ing를 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feeling이 되는 거죠. feeling tired. 그쵸? I went to bed early. 이렇게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만나는 문장은 뭐냐면 이 문장을 분사구문을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줄여보세요. 이 문장을 이걸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줄여 써 있는 문장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게 분사구문이구나 라고 반응하기 위해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자, 분사구문을 우리가 어떻게 만난다? 완전한 문장 앞이나 뒤에 나타난 ing나 pp 형태 혹은 명사, 형사, 부사의 형태로 만날 수 있다. 해석은 어떻게 한다? 완전한 문장 앞에 나온 이 분사 구문들은 주어를 수식하는 관계로 해석해라. 그러니까 feeling tired. 피곤함을 느낀 나는 일찍 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 더 보면 음, 거기까지 한번 보죠. 거기까지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분사구문이라는 걸 배우는 건 뭐냐면 이 두 문장을 하나로 줄여보세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사구문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 문장에서 분사구문이 나왔을 때 얘가 분사구문인 걸 알고 반응하기 위해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 보면요. 우리가 실제로 만난 문장을 한번 다시 볼게요. 우리가 실제로 이 문장을 만나잖아요. 실제로 이 문장을 만나는데 물론 그냥 몇 가지 단어 갖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어요. 몇 가지 단어 갖고 그냥 대충 느낌을 해석할 수 있는데 어 우리가 영어를 대다수 이제 문법적으로 잘 못 보고 어려워하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중학교 때 짧은 문장들을 그냥 우리가 느낌으로 그냥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마치 이제 명탐정 코난을 만들듯이 실제로 해석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단어 몇 개 툭툭툭툭 나오면 그것만 갖고 우리가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I love you 그러면 이거 뭐 해석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나 너 사랑해 이 정도가 되는 건데 I dog 그쵸? you 이래요. 만약에 얘가 문장이에요. 얘가 문장이에요. 근데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이 문장 주면 해석 못해요. 사전 오픈으로 해서 보라고 해도 해석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갖고 대다수의 학생들 머릿속에 뭘 하고 있냐면 나, 걔, 너 이거 갖고 문장을 막 만들고 있어요. 그건 해석이 아니죠. 이 문장을 보면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문법적으로 개념이 잡혔다라고 그러면 도구를 보는 순간 어떤 개념이 떠올라야 돼요? 도구가 동사로도 쓰이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왜? I는 주어잖아요. 명사죠. You는 주어 아닌 목적어잖아요. 근데 I가 나왔으니까 얘는 목적어겠죠. 영어 문장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동사라고 그랬잖아요. 동사가 없는 문장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도구가 여기서 뭘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동사로 쓰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문장을 보는 순간 내가 도구가 그러면 동사로도 쓰이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도구를 한번 보는 거죠. 도구를 이렇게 보면 도구 보면 우리가 항상 대다수 학생들은 도구 찾으면 명사 개 하고 끝나잖아요. 이거는 사전을 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사전을 보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은 사전을 갖고 싶어 하게 되어 있고요. 자 보면 도구를 보세요. 맨 먼저 뭐가 정리되어 있어요? 명사가 정리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문장에서는 얘가 명사예요, 아니에요? 명사 아니잖아요. 뭐였어? 동사였어. 그러니까 명사 1번, 2번, 3번 있잖아요. 명사는 필요 없는 거예요. 쭉 필요 없고 동사, 그쵸? 동사. 동사를 보니까 무슨 타동사로 쓸 때 문제나 불운이 괴롭히다. 오랫동안 괴롭히다.
누구들을 바짝 따라갔다.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바짝 쫓아갔다. 나는 너를 괴롭혔다. 괴롭힌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문법적으로 반응하는 연습들이 분명히 필요해요. 이거 없이도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되고요. 대다수 안 된 학생들, 영어가 아무리 공부해도 손에 잡히지 않는 사람들은 대다수 그것 때문이란 말이에요. 분사구문이라는 것도 그래요. 분사구문이라는 것도 이 문장을 우리가 이제 분사구문을 만들 때 이런 문장 갖고 분명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이거 갖고 분사구문으로 변환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날리고 필링으로 바꾸고. 근데 시험 문제나 우리가 문장 보는 문장에서 아랫 문장을 분사구문을 이용해서 바꿔보세요. 한 문장을 바꿔보세요. 이런 문장이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건 이런 형태로 만난단 말이에요. 이때 분사구문이구나라고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some people 주어죠. every다 아까 했으니까요. 동사죠. unbelievable lives 명사예요. 목적어죠. 완전한 문장 여기서 끝났어. 완전한 문장 끝나고 난 뒤에 나타난 ing나 pp. ing나 pp 뭐로 볼 수 있다? 분사구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surviving이 원래 어떻게 했어요? 동사에다 ing를 붙였잖아요. 얘를 그러니까 동사적으로 놓고 봐야죠. 얘를 동사로 놓고 보니까 해석을 어떻게 한다? 그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기 어려운 삶들을 산다. 견뎌낸다. 어떤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믿기 힘든 그런 삶들을 산다. 그쵸? 그리고, 그래서 그러겠잖아요. 뒤에 나왔으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survive는 살아남는 거죠. 경험하고 살아남는 거예요. survive, 살아남는데요. near death experience. near death가 형용사고요. 이렇게 수식하잖아요. 그쵸? near death 뭐겠어요? 죽음에 거의 가까운, 죽을 것 같은 경험들을 견뎌낸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견뎌낸다. 이렇게 됐죠. 그쵸? 그리고 그래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문장에서 얘를 동사적으로 놓고 동사였었으니까 동사로 놓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명사잖아요. 동사 뒤에 나온 명사니까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삼형식을, 이 분사 구문 자체가 이루고 있는 문장은 삼형식인 거예요. 다음, 이거 좀 이따 좀만 더 볼게요. 이거 뭐죠? 접속사죠. 접속사. 접속사인데 and나 but이나 or, and, but, or, no는 대등 접속사예요. 그렇죠? 대등 접속사는 뭘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병치 관계 보는 거예요. 병치 관계. 얘는 절과 절을 병치시키고 있죠. 기본적으로 병치는 품사 병치가 기본이에요. 그러면 대등 접속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most of us 나왔죠. 그렇죠? 한정사 뭐가 있었죠? 간사, 소유격, 지시형용사, 부정형용사. 부정형용사에 no, every, some, any, each, either, neither, another, most가 있어요. 근데 이 most는, 이 most, 우리가 한정사, 강조할 때 배웠던 한정사일까요? 여기서 한정사가 아니죠. 그냥 부정대명사예요. 부정대명사예요. 왜? 한정사라면 뒤에 수식할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명사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most였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뒷말이 바뀌면서 어떤 형태가 정해지는데 영어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얘가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형용사와 명사를 좀 넘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most는 여기서는 한정사가 아니라 명사로 쓰인 거예요. 그쵸? of us가 전명구고요. 그쵸?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이 명사, 접속사 뒤에서 주어 역할을 하겠죠. 접속사 뒤엔 주어 동사 나오고요. 전치사 뒤엔 명사가 나오겠죠. have not,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have not. 요거 얘가 반복된 거죠. have not read 그쵸? have not read 그쵸? have not read unbelievable lives 그런 삶들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그런 삶들을 어 대대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보면 결국 요 뒤에는 요 뒤에
have lived unbelievable lives가 반복돼서 이제 추격한 거 생략한 거죠.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을 해 놓은 거고요. 참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 ing 이게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 각자 자기 수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각자 자기 수준에서 어려운 문장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영어를 계속 오랫동안 공부한다고 해도 어 각자의 자기 수준에서 어려운 문장들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만났을 때 이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ing가 나왔어요. ing가 나왔어. 완전한 문장 앞이나 뒤에 나타난 ing는 PP의 형태. 분사구문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것도 반영이 되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때려본다고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째려보지 마시고요. 얘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동사 아니면 명사 아니면 형용사 아니면 부사겠지. 그쵸? 영어 문장에서 모든 단어나 이런 애들은 동사 아니면 명사 아니면 형용사 아니면 부사 요 중에 하나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동사라면 얘가 뭐겠어요? BING 형태, 진행형이겠죠? 진행형일 거야. 그쵸? 이때는 어떻게 써야 돼요? 앞에 비동사가 있고 뒤에 ING 형태가 이렇게 쓰이겠죠. 명사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겠죠. 형용사라면 명사를 수식하고는 보어 역할을 하겠죠. 부사라면 얘가 분사 구문이겠죠. 그쵸? 그리고 문장 내에서 중요한 순서도 보면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의 순서로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장 내에서도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의 순서로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것도 그 순서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얘 때문에 해석이 안 돼. 얘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뭐 그런 경험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야, 그럼 물어보면 뭐 물어봐요? 야, 이거 해석 어떻게 해? 물어보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애가 해석 딱 해주면 어떻게 해요? 응? 하고 그냥 돌아와요. 다른 질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럴 거면 뭐 쪽팔리게 뭐하러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가서 묻고 그래요. 묻지 말고 그 뒤에 더 잘 써져 있는 해답이 있는데 해답 보면 되지. 그럼 쪽팔리지도 않잖아요. 실력도 애들한테 안 드러내고. 그쵸? 근데 요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멍 때리고 있지 말고 문장 내에서 모든 애들은 동사 아닌 명사 아닌 형용사 아닌 부사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도 그중에 하나겠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동사냐 진행형이래. 그쵸? 어떻게 쓰이기로 했어요? 이 ing 형태로. 근데 앞에 보니까 비동사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없죠? 그러면 얘 탈락이네. 그래 동사 아니래. 명사라면 어떻게 써야 돼요? 명사라면 문장 내에서 주, 먹고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해야 돼요. 얘가 주어의 역할을 놓고 보면 얘를 동명사적으로 볼 수 있겠죠? 동명사로 볼 수 있어요. 동명사적으로. 얘 동사의 구성 요소를 가지니까 near less experiences가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얘가 목적어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얘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 덩어리가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주어는 그 뒤에 보니까 그쵸? 그 뒤에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 그러니까 얘는 탈락되는 거예요. 주어가 안 된다. 목적어가 되려면 뭐가 있어요? 앞에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앞에 동사 있어요? 없어요? 없네. 보어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앞에 여전히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면 되는데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 앞에 전치사 있나요? 없나? 없네. 탈락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도 안 되는 거예요. 다음. 형용사라면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호 역할을 해야 돼. 그쵸? 근데 얘가 한 덩어리잖아요. 지금 보면 요렇게 한 덩어리야. 이 한 덩어리가 명사를 수식하려면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되죠? 앞에 명사 있어요? 없어요? 없네. 그러니까 형용사 탈락. 명사 수식 탈락. 보호 역할을 하려면 앞에 비동사나 이형식 동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동사구문 있어요? 없어요? 없어. 탈락. 그렇다면 뭐겠어? 분사구문. 그쵸? 분사구문이라면 얘를 동사적으로 놓고 그쵸?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가르쳐지고 그리고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하잖아요. 이 동사 뒷자리에. 그 한 덩어리가 되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 봐요. 그쵸? 그러니까 얘를 분사 구문으로 정의할 수 있더라. 그쵸? 그리고 but 그러나 most of us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have not led unbelievable lives.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우리가 앞으로 문법을 배우면 그 문법의 내용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늘어요. 문장 몇 가지만 더 볼까요? 자, 동사. 어디 있죠? have read. have read. 그쵸? 이거, 우리가 태 배웠었잖아요. 태. 태. 이거, 능동태일까요? 수동태일까요? 얘는 능동태죠. 왜 능동태예요? PP가 아니니까. PP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동태 어떻게 배웠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배우잖아요. 수동태의 정의는 뭐예요?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를 잡아다 주어로 쓰고 동사의 형태는 뭘로 바꿔라? BPP로 바꿔라. 그리고 주어는 어떻게 바꿔? by 플러스 목적격 형태, 전명구로 바꿔라. 그러니까 동사의 형태가 어떻게 써야 돼요? BPP 형태로 쓰인 건 몽땅 다 수동태다. 근데 얘는 동사의 형태가 BPP 아니에요? 아니더라. 그러니까 능동이죠. 그죠? 다음, surviving. 얘도 원래는 동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동사에 ing 붙었잖아요. 얘는 능동일까요? 수동일까요? 능동이지. 왜? 동사가 없잖아요. 아니, BPP가 아니잖아요. 얘가 원래 앞에 비동사가 있었다면 어떻게 써야겠어요? being survived가 됐었을 거예요. survived. 이렇게 쓰였었겠죠. 그리고 being은 생략이 가능하니까 얘만 남겼을 수도 있고, 함께 남겼을 수도 있겠죠. 그쵸? 오늘 분사구문 우리 배우고 활용해 본 거예요. 그쵸? 음, 오늘은 요것만 할까요? 그쵸? 뭐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그 뒷문장도 볼 게 많아가지고요. 지금 뭐 영상이 한 40분 가까이 되니까.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익숙해질 때까지는 너무 많은 문장 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들이 그 보는 문장들에서 어 자꾸만 그러니까 자기가 쉽게 생각하는 문장들을 우선 문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그 쉬운 문장들에서 체력을 그러니까 그 쉬운 문장들을 문법적으로 볼 수 있어야 어렵고 어려운 문장들 각자 수준의 자기 수준의 어려운 문장도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도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쉬운 문장에서 어떤 그 문법적인 이론을 자기들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만들어 가고 거기서 벗어나는 애들이 자꾸 이제 궁금해지고 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게 생기는 거죠.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좋아지거든. 감사합니다. 네.